그리고 이제 보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도 정책자금 신청 가능하냐? 이런 분들도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많이 풀어보게 되잖아요. 실제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 이력에서 계속 성실 상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진행해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희망리턴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제도적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이제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컨설턴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네네. 이걸 하기도 어렵고 실제 이런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이 너무 많다. 네. 근데 이게 또 대표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음. 나는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회생이나 파산하신 분들은. 네. 근데 충분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풀어드린 분도 많고 하니까 대표님들께서 좀 팔로우만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요건을 잘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진짜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 요건이 안 맞춰지는 거를 저희가 조금은 살짝 관점을 바꿔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요식업을 운영하는데 중진공 되냐? 그리고 요식업 운영하는데 1억 이상 가능하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중진공 3억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식업인데 1억 이상 가능하냐? 요식업 2억 매출을 가지고 1억 5천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약 3억 매출인데 이분은 또 캐피탈도 있었고 여타 기타 대출이 5천 이상 돼 있으신 분도 1억 3천 만들어 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저는 그 요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미니멈 1억에서 맥시멈 1억 5천까지는 요식업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다른 컨설팅 회사한테 좀 맡겼다가 저희한테 다시 맡겨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많은 한도로 좀 만들어드린 경험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랑 좀 앞으로 미래를 좀 그려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 여기서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직접 대출로 이야기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 공기업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공무원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간접작업으로 이야기 드렸던 실업보증재단이나 실업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신보 등등등 아주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5개 기관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 사업성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대표님들이 관가하고 대표님들이 느끼기에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주고 이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공동대표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사님, 이거는 풀어보셨으니까 네. 어떠세요? 대표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조건에 부합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나 어떤 기관에서도 결국에는 이거를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뭔가 이거를 안 좋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 한 명 때문에 상환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두 분 다 이 조건들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뭐 공동대표로 하게 되면 재단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라고 했을 때 무조건 두 분 다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공동대표일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네네. 무조건 내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공동대표가 모든 요건에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이 돼야지만 네. 자금이 출원이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이제 매장을 한 달 안으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매장이 오픈이 안 된 거죠.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닌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혹시 이거 대표님께서 많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컨설턴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 저는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난 완공 시점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서와 인테리어 잔금까지 내었던 이체 내역서가 있으면은 창업보증으로 해서 돈이 나옵니다. 맞죠? 이제 금액은 좀 상이하긴 한데 최대 이제 3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매출액이 있어야지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또 이제 대표님들의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상환기간이라든지 네. 주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금은 3%에서 5%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조금의 가산금리가 붙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정책자금도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저금리지만 여기서도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례로 그 6월 달에 받으셨던 분이 청년자금을 받으셨는데 3.52였다가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3.12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정책자금에는 존재하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가 또 좋은 점은 또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요식업이나 소상공인들은 3에서 5%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식업인데도 뭐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조금 직접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단체, 체급이 조금 높은 기관 같은 경우는 2%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2%, 2.3% 정도로 시급인데 3%대로 제가 풀어준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상품마다 조금은 상이는 한데, 쉽게 평균적으로 이제 2년 거치에 5년 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년 거치에 3년 차부터 원금 균등 상환을 네.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2년 거치냐?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서 쓰실 때 나는 처음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겠다. 혹은 1년만 거치 기간을 하고 2년 차부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겠다라고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재단은 네네. 1년 거치가 많이 있습니다. 1년 거치 혹은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중도 상환 수수료. 네. 이거 많이 모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일단 정책 자금 연계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책 자금 안에서도 연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똑같은 상품이어도 이게 연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마일스톤 솔루션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자금은 웬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자금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없게 만드는 방법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 연계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알고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받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도 컨설팅 회사니까 야 너희네 불법 브로커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법 브로커였으면 내경에 있는 실질적인 공공조사로 들어갔을까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공공기관 제가 그 강의도 나가잖아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강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수강을 해서 다른 데를 갔는데 네, 제가 네.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대표님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정책 자금을 대리해서 이 알선한 다음에 수수료 목적으로 보험을 받는 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단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내가 공단 직원 누구를 아는데 네네. 내가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하면은 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뭐 정당한 계약과 그리고 자문료를 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수료를 먼저 줘야지만 우리가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3가지의 불법 사항이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알고 나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다 보면은 혼자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살짝만 비틀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관점만 이동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못 찾기 때문에 쉽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간이 우리가 들어가고자 했던 뭐 삼성이라는 회사라고 하면 나는 삼성 면접을 한 달에 30번에서 50번을 면접을 보는데 대표님들 태어나서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해야 2-3번 받으실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저는 연 단위로 쌓였을 때는 거의 600번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측면에서 대응하는 스킬들이 너무 다르다. 네, 그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사님이랑 오늘 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사님과 저랑 이제 병행해서 같이 찍는 건 첫 번째 동영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거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택구알.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열심히 성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마일스톤 솔루션이었습니다. 진짜. 야, 다시. 끝. 와.